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초반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 녹취록 논란에 이어 윤석열 정리 발언을 두고 원희룡 후보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깊어가는 국민의힘 내홍 어떻게들 보실까요? 근데 이 원희룡 후보가 이것을 왜 오픈을 했을까요? 저는 크게 보면은 원희룡 후보로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경선준비위원회를 두고 논란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고, 이 때문에 아마 당대표에게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면 우리도 n분의 1로 조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 왜 이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대여 투쟁에서 전혀 모습을 안 보이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여당과 싸울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인으로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답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쟁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놀라웠을 것이고, 이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해석과 악의의 해석이 있습니다. 선의의 해석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듯이 경준위가 사실 월권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경준위에서 하는데 지금 근거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지사가 했던 문제 제기는 다 타당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이 잘못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당의 대표가 당 대표의 임무, 역할, 직무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고요. 순수한 의도고. 두 번째로는 좀 악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죠. 아니, 어차피 지금 딱 보니까 윤석열을 딱 사이에 두고 정적이죠. 공동의 적이고, 지금 뭐 하태경, 그다음에 유승민, 그다음에 홍준표, 이준석 같이 욕먹는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붙어가지고 사실 윤석열과 나의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 아니면은 딱 들어가지고 당대표가 저 모양이니까 새로운 당대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당권도 전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저도 뭐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모두가 다 이준석과 뭐 윤석열 그리고 원희룡 간에 벌어진 삼각 전투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다른 후보들이 안 보여요.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게 됐어요. 그런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당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싸움을 국민들이 보면서 그래, 되게 훌륭하다, 그래, 녹취를 해서 잘했고 그거를 틀렸다고 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럴까요? 전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겠죠. 전혀 아니겠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당대표가 녹취를 했다는 것도 정말 경악할 노릇이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걸 녹음을 하고 있었다? 그럼 너무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녹취록이라고 해서 까지를 않나. 그 다음에 또 기자회견을 해서 나는 뭐 그렇게 안 들었다, 또 언제까지 뭘 밝혀라, 이런 식의 니전 투구를 하는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세 분 모두에게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당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국민을 좀 생각해달라. 원래 자제하라는 얘기를 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인데. 대표가 선수 당사자가 됐어. 그리고 뭐 그 얘기를 누가 해요? 교수님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자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말 안 들어.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토론, 배틀, 흥행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원희룡 지사 캠프에서는 그것에 대해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계속 이제 보면은 그 짧게 드러난 녹취록에서도 그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 이게 흥행에만 된다면, 토론 배틀로 이어질 수만 있다라면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어떤 말들이 있든지 서로 지금 이제 평행선을 그으면서 그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이 좀 억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개된 것들 그것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말 자체는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워딩을 딱 보게 되면 이거 곧 정리될 겁니다라는 말이
그 전에 그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를 딱 보니까 우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원재산은 오르고 있어요. 이거란 네, 말이지.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이쪽은 아웃이다. 이런 얘기로 들은 거예요. 원재산은. 반면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뭐 지지율이 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어차피 우리가 하자는 페이스대로 내가 하자는 페이스대로 끌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두 개의 해석이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둘 다 가능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그 피의자한테 유리한 쪽을 해석해 주는 게 맞지. 그건 또 아니지.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캠프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어떤 말이 진실인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토론 2번이면 뭐 끝장난다고 하더라. 저도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문에는 그게 누구 기자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봤어요. 그 기자한테.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휴가 중이어서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라는 부분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사실처럼 픽스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닌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원희룡 그 후보가 얘기했던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게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표출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각 후보들, 캠프들이나 많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 젊은 당대표를 놓고서 조언을 해준다든지 갈등 해소하는 방식이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가 돼요.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이거라는 거죠. 내가 성공 공식을 보여줬지 않나. 지난번 총선에서 이긴 것도 자기 덕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그 사실상 정부랑 싸우는 것을 윤석열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제1야당 노릇을 진중권이 했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안철수가 해주고 당 정리를 김종인 위원장이 해줬는데 자기가 딱 돼서는 내가 2030을 동원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당대표 선거 이겨버렸네. 그다음에 2030 불이 불었네. 그다음에 했더니 또 토론 배틀 했더니 흥행도 되네. 그러니까 이 대표 생각에는 이제 그거예요. 이게 승리의 공식이다. 내가 입증해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대선의 승리가 자기 힘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선에서는 결국 후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조연으로 빠져야 되는데 주연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하거든요. 그게 정치가 예능인가? 콘텐츠는 없이 매일 앉아가지고 리얼리티 쇼를 하겠다. 그다음에 2대2 대결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공약이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묶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공약이나 정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말솜씨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서로 성의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은 정말 그렇게 해야 이긴다라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해? 왜 나를 몰라줘?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이준석은 또 저쪽에 대해서는 뭐냐면 젊은 대표를 지금 흔들려고 한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강박관념이 생겨서 더 이렇게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뭐냐면 또 이쪽에 선의가 있는데 악의를 보는 거거든요. 저게 딱 보니까 말 잘하는 홍준표, 유승민 위해서 우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당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도 적어도 상대방의 선의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줘야 그럼요.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걸 해소를 하려고 해야죠.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정책이나 비전에 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황교익 씨의 경기 관광공사 사장 논란에서도 관광이 무엇인지 떡볶이란 무엇인지 이런 얻을 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지금 보면 순전히 말꼬리 잡기이고 아주 사소한 진실 논쟁 그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녹취록 까냐 마냐 뭐 이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계속 이제 정권은 교체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10%포인트 이상 높은데 물론 이제 이게 영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10%였는데 왜 10%가 그렇죠. 거예요. 그 불편한 진실 좀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프로 불편러라서. 사실은 저희는 애 같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것들은요. 이제 경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TV 토론하고 그러면 서로 치고받으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는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론을 안 했으니 굉장히 긴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걸 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하겠다고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다 근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모든 사태의 본질은 나 여기 있다고 보는데 항상 내가 이준석한테 지적했던 부분도 그건데 항상 이기려고 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토론이라는 게 독일식 디스커션과 미국식 디베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독일식 디스커션은 나도 승패가 올바름이 있고 너도 올바름이 있고 나도 잘못한 게 있고 너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올바르고 윈윈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미국식은 그게 아니라 딱 권총 황야에 걸쳐요. 빵빵 너 죽었지. 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이 잠깐만 이거는 영국식. 이게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독일 편을 너무 저 워싱턴 특파원 했으니까 제가 미국 좀 편 듣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알았어. 서울 뽑아서 빵빵이에요. 아니 지금 진짜 디베이트라는 게 쉽게 지금 말하면 말씀하신- 미국에서 그러니까 항상 승자를 가린다라는 거잖아요. 승자 패자를 가리겠다는 게 이준석의 사고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시험을 도입하겠다라는 걸 공직자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그런 택시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대선 후보들한테 쓰겠다라는 거니까 캠프에서 볼 때는 일단 황당한 거죠. 그다음에 미디어를 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흥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때 흥행했던 그 지지율 뭐 얼마나 갑니까? 일주 이상 안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수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지금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컨텐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보도 없어요. 물론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면 이기는데 그걸 못 내고 있다는 근데 거죠. 교수님 통화는 안 하셨어요? 최근에? 아니 녹음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통화를 하는데 녹음을 하는 거야. 그 나중에 뭔 소리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그래서 저는 문자로 보냈어요. 문자도 그 나중에 공개한대. 문자는 세이브 왜 되죠. 문자는 저음대학교 보내니까 다들. 당 대표가 지금이라도 그 대표라는 게 무엇인지,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서 이제까지 했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장점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호흡할 줄 알고, 그다음에 그렇죠.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것들을 자기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같이 가게끔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분들도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요.